전교 꼴찌가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을 치면 몇 점이 나올까요? 아니, 그 전에 안 하던 공부를 제대로 시작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수학 전교 꼴찌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어요. 그 수포자 아이는 포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쌤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아, 그렇구나. 집에서 문제집 풀어보고 해설지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무한 반복했죠? 아니면 이 문제집이 좋대, 저 문제집이 좋대, 좋다는 여러 문제집을 조금씩 돌아가며 풀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수학이 너무 어렵고 수학을 포기했거나 그 직전이라면 공부팁, 공부책, 공부시간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선부터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비쌤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못해요. 어디서부터 뭘 시켜야 하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해결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손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중학교 때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대를 준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미대생이면 수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입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실기만으로는 부족했고 수학 성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고 수학을 다시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죠. 필기구를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문제는 막막했고 나는 머리로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죠. 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일 연습장에 손으로 식을 써가며 쌤 방식대로 한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기. 보기엔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려고 하고 손이 먼저 반응하며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서 점점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죠. 이 변화의 비밀은 방금 말씀드린 그 한마디 속에 사실 이 모든 변화의 5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연습장에 손으로 식을 써가며 쌤 방식대로 한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기. 매일 공부는 근육처럼 뇌를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려고 하지 않나요? 쉬지 않고 매일 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루만 쉬어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쉰다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공부 뇌를 공부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릴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아요. 매일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이는 사람과 수업 직전이나 시험 직전에 몰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연습장에. 왜 문제집이 아니라 연습장일까요? 그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틀려도 괜찮고 지저분해도 괜찮은 공간. 문제집은 공간이 협소해서 계속해서 지우고 다시 써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우개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문제를 풀 때의 흔적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썼던 풀이, 막혔던 부분, 엉켰던 사고름이야말로 내가 공부하며 남긴 가장 소중한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들을 지운다는 건 그 사고를 보지 않겠다는 말이죠. 마치 스포츠 경기를 나가 복귀를 하지 않는 선수들처럼 수학은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 전체가 학습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내가 복귀할 수 있고 다음엔 어디서부터 달리해야 할지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문제집은 좁은 공간 때문에 지우개 사용을 무조건 해서 그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장에 넓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식을 써가며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눈으로만 보고 풉니다. 특히 초중등 시기에는 머리로만 풀어서 답을 맞추는 걸 멋으로 여겨요. 선생님, 저 이거 눈으로만 풀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주위 친구들이 우와 반응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멋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겉보기엔 멋있지만 실속은 없는 방식이죠. 수능 문제처럼 여러 개념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라면 그 멋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되죠. 그때 가서 손으로 바꾸고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습관이라는 건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머리로 하면 쓰는 시간 아끼고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으로 식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삼성 회장이 집 청소를 직접 했다고 하는 걸 들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어요. 회장이 청소를 다 하네? 겸손하다. 하지만 겉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에 회사를 더 발전시킬 고민을 하지 돈도 있으면서 왜 굳이 본인이 청소를 하지?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머리만이 할 수 있는 판단과 사고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계산과 풀이, 기억 같은 손이 해도 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도와주면 머리가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려는 건 효율적인 분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머리로 판단하고 손이 받쳐주는 시스템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쌤 방식대로. 이건 단순히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보통 수업에서 세 단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을 들으며 선생님이 푸는 풀이를 그대로 따라 쓰고, 두 번째로 설명 없이 적어둔 풀이를 참고하여 스스로 떠올려 풀어보기. 마지막으로 풀이 없이 혼자 힘으로 내가 설명하며 문제 풀기.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단순히 이해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으로 발전하게 되죠. 학생들이 종종 "쌤, 이건 너무 쉬워요. 안 적어도 되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막상 혼자 풀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들을 땐 쉬워 보이지만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선생님의 실력을 빌려 잠깐 이해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본다고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를 따라 적는 건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기억의 단서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야 나중에 설명을 떠올릴 수 있어요. 물론 센 방법보다 좋은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는데 그 방법으로 풀면 안 되나? 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특이한 그림으로 유명한 피카소도 보면 기초 드로잉부터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의 기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방법을 알아두고 기본을 탄탄히 해야 그 상황에 맞게 나만의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3번 이상 풀어보기.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한번 풀고 나면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100% 본인 실력으로 푼 걸까요? 단기 기억에 의존해서, 힌트에 의존해서, 설명에 의존해서 푼 문제는 본인 실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모든 것을 내 실력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문제라도 내 손으로 식을 쓰고 풀이 흐름을 따라가며 반복해서 풀어보면 그 문제의 핵심 구조가 뇌에 자연스럽게 저장되죠. 이건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실패 없이 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짚고 생각의 순서를 점검하며 방법을 외운 것이 아닌 손으로 다시 풀어보는 것.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요즘엔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보기엔 예쁘고 정갈하고 지우기도 편하죠. 하지만 시험은 종이 위에서 보지 않나요? 익숙한 도구로 연습해야 시험에서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태블릿 펜을 쓰던 습관 그대로 시험 치다가 지우개가 필요해 필기구를 두드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습관은 정말 무서워요. 게다가 태블릿에선 식과 그림이 너무 정리되어 나와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면 이게 답이겠지? 같은 시각적 암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태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 손으로 쓰고 지우개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내가 쓴 식과 흔적은 그 자체로 피드백 자료이며 복기의 핵심입니다. 읽는 공부는 빠르지만 잊히기 쉽고 쓰는 공부는 느리지만 오래가요. 설명을 듣고 넘기는 공부와 설명을 들으며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다시 귀로 들으면 하나의 개념이 최소 3번 이상 반복 저장되죠. 이게 바로 진짜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요?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는데 정보를 따로 처리하고 두 뇌를 잇는 뇌량이 서로 교환한다고 하죠. 하지만 뇌량뿐만으로 소통하는 게 아닌 손과 말을 통해 양쪽 뇌를 이어주면 더 뇌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개념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손으로 충분히 연습해 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쓰고 어떻게 풀지 고민은 잠시 내버려 두고 손부터 움직여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수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보세요. 감사합니다.